인신 피해 및 프로그램 제작 노력 손상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피고의 기사가 시청률을 하락시켰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건 엄연한 업무집행 방해다. 저작권 침해라고요. 평소에 안 보던 회원들까지도 오빠 보려고 방송을 봤고요. 스포일러 이후로 시청률이 12.4%로 뚝 떨어졌고 시청률이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가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사람들은 기자의 잘못보다 방송사의 보안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에 저희 원고 측은 도합 1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스포일보의 잘못을 묻는다면 그것은 곧 대부분의 신문사들을 상대로 하는 부당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장부 기획사는 원고의 부재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원고가 성전환자라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7일에 발생한 와이어 사고는 성박경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좀 심하게 무리해서 소주 대여섯 병 정도는 마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해요. 제가 술을 좀 하는 편이라서. 현재 영상을 보시다시피 노일의 지원과는 달리 테이블 위에는 맥주 2캔만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당시 사용되었던 와이어인데 지금 연결돼야 할 부분이 해져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이어를 메고 높은 곳으로 이동한 후 뛰어내렸을 때 그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성박경만 믿고 온갖 지원이란 지원은 다 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래서 네가 여자야 남자야? 단지 당신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과 거부감으로 성박경 씨를 해고한 것은 아닌가요?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봐요 원고 소송대리. 여장부 기획사는 여성 스턴트맨만을 채용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소송의 요지는 성박경 씨의 성별이 아닌 산업재해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요지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성박경의 성별이 재판의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준비한 만큼 멋있는 경연을 펼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나도 여자랍니다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팀 한민고등학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시고요. 함께 단체 구호 인사드린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공수! 배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민사재판을 꾸미게 된 한민고등학교 법동아리 한법입니다. 저희는 트랜스젠더라는 소재로 이 재판을 꾸미게 됐고요. 시간 관계상 생략된 절차가 꽤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민인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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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민사부분 지역 예선에 참가하게 된 한민고등학교 유레카 팀입니다. 저희 팀이 준비한 사건은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피해보상금 청구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주제는 성소수자, 산업재해와 부당해고,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사건에 등장하게 되는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판 측 원고는 성박경으로 성전환자라는 점이 주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2명으로 첨부당과 나불대입니다. 원고 쪽 증인으로는 안전제일과 이로운이, 그리고 피고 측 증인으로는 노을이, 모호의, 무알콜이 참석을 합니다. 사건의 주요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박경은 여장부 기획사에 2010년에 입사를 하여 활동을 하던 중 2015년 5월 와이어 액션씬을 촬영을 하다가 와이어가 끊어져서 척추 골절 및 무릎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기획사는 어떠한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원고의 부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성전환자라는 점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박경은 성전환 수술 사실을 감추고 입사를 했다는 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나불대는 성박경의 성전환 수술 사실을 유출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총 4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쟁점들은 바로 재판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취향특별시 존중하고 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1043호 산업재해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피해보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소송 대리인과 피고소송 대리인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원고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원고소송 대리인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송 대리인 두 분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예, 여장부 기획사의 피고소송 대리인 남윤도 변호사입니다. 나불대의 피고소송 대리인 김지원 변호사입니다. 원고소송 대리인 소장 및 준비 서면의 제출 요지가 무엇입니까? 원고 성박경은 와이어 액션씬을 촬영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며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골절 및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큰 수술을 받았으나 원고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원고 개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회사 측의 무책임한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여장부 기획사는 원고의 부재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원고가 성전환 자라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박경은 청년누설병원 원장 나불대가 자신의 성전환 사실을 기획사 사장에게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여장부 기획사 측에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 요양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제40조를 근거로 금 1억 원을 청구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임금 및 정신적 위자료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금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나불대에게는 과거 환자의 개인정보 사실 유출로 인한 원고 성박경의 피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소송 대리인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의 제출 요지가 무엇입니까? 피고 여장부 기획사는 2015년 6월 28일 성박경을 정당한 절차와 사유로 해고하였습니다. 해고 결정은 소속 스턴트우먼의 오랜 부재로 인한 회사의 타격을 우려해 내린 결정일 뿐 성박경이 소속 스턴트우먼으로 활동할 당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속사 대표 천부당은 평소 성박경을 아꼈으나 경영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성박경을 해고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7일에 발생한 와이어 사고는 성박경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치료비 지급 청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 나불대 소송 대리인은 준비 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요지가 무엇입니까? 피고 나불대는 여장부 기획사의 사장인 천부당과 원고의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으나 성전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준비 서면 및 답변서를 통해 본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 여장부 기획사 법인이 원고 성박경에게 산업재해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둘째, 피고 여장부 기획사 법인이 원고 성박경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을 져야 하는지, 셋째, 피고 나불대가 원고 성박경에게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원고 측에서는 원고 성박경의 부상이 기획사 측의 장비관리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장비관리팀장 안전제일, 피고 나불대가 성박경의 성전환 수술 사실을 기획사 사장에게 알렸다는 것을 증명할 청년누설병원의 간호사 이로운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성박경과 여장부 기획사의 고용계약서와 사고 당시 사용되었던 손상된 와이어고리, 성박경이 법적으로 여성임을 증명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합니다. 피고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여장부 기획사 법인 측에서는 성박경의 전반적인 스턴트우먼 생활을 증명할 여장부 기획사 소속 스턴트우먼 모호해, 성박경이 사고의 원인이었음을 증명할 노유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성박경의 과거 성전환 수술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과 성전환 수술 이후 복용하는 여성 호르몬제의 지속적 복용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피고 나불대 측에서는 나불대와 천부당의 대화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청기누설병원의 동료의사 무알코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합니다. 양측은 서로 제출한 서증에 대해 더 이상의 의견이나 더 신청할 증거나 증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은 2016년 7월 13일 오전 10시 1043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6년 7월 13일 오전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향특별시 존중하고 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1043호 산업재해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피해보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정 서기께서는 증거자료를 배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과 피고 소송 대리인 두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또한 원고 측 증인과 피고 측 증인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원고 성박경과 소송 대리인 이재은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 호명하겠습니다. 증인 안전제일, 이로운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으로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여장부 기획사 법인 대표 천부당 소송 대리인 남윤도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나불대와 소송 대리인 김지원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피고 측 증인 호명하겠습니다. 증인 무알콜, 모호해, 노일이 출석하셨습니까? 네. 그럼 증인들은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서, 저는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노회. 증언에 앞서 원피고 측 변호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증인들을 분리신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지신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증언에선 안위되고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증인 노일이에 대한 신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노일이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피고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노일이 씨, 평소 성박경 씨와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뭐 같이 합숙생을 했었으니까 친했죠. 뭐 그렇다고 막 친했던 건 아니고 그냥 가끔 술 마시는 정도? 그렇다면 사고 전날에도 성박경 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까? 네, 뭐 그날 어떤 식당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원래 여자끼리 뭐 쟤를 여자라고 해야 아무튼 뭐 그날 수다를 엄청 떨었죠. 술을 얼마나 마셨죠? 좀 심하게 무리해서 소주 5-6병 정도는 마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해요. 제가 술을 좀 하는 편이라서 뭐 좀 취하긴 했어도 제 눈앞에 있는 술병 개수 모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성박경 씨가 사고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사고를 자차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박경이 뭐 기껏해야 소주 1-2잔 마시고 해롱거리는 친구인데 제가 다음날 촬영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더니. 판사님, 현재 증인 노일이의 증언은 성박경의 사고가 본인의 실수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장부 기획사에 입사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소속 스턴트우먼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여장부 기획사에서 일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박경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여장부 기획사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있으십니까? 네. 노일이 씨, 사고 전날 있었던 술자리는 성박경 씨와 당신 오직 둘만의 자리였죠? 네, 그날 저희 둘이 마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사실들을 증명할 만한 다른 누군가가 있나요? 예를 들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라던가 식당 주인 말입니다. 그날 저희 둘이 마셨다니까 제가 뭐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판사님, 사고 전날 성박경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제 식당의 CCTV 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이 진술한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증거 제출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피고 측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고소송 대리인은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서기께서는 해당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상을 보시다시피 노일의 증언과는 달리 테이블 위에는 맥주 2캔만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성박경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는 모습은 전혀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이 말한 계약서에 성박경 씨가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중 논란이 되는 조항이 강행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가로 위반한 사항이 되므로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제주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인 안전제일에 대한 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안전재일 씨, 장비관리 부서의 팀장이신 만큼 장비에 관해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뭐 지손대가 묻지 않은 장비가 거의 없을 정도니까 웬만한 장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성박경 씨의 와이어 안전 상태 또한 본인이 직접 점검한 것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저는 평소처럼 액션씬 촬영에 관련한 모든 장비들을 다 제가 점검했었습니다. 특히 와이어 같은 경우에 위험하니까 더 꼼꼼히 봤고요. 근데 와이어 장비 손상이 좀 심해가지고 보강에도 애먹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와이어 장비의 노후 사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당시 사용되었던 와이어인데 지금 연결돼야 할 부분이 해져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태면은 40kg도 못 버티는데 성박혁 씨 딱 봐도 40kg 이상 너무 보이잖아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에 장비를 수리하지 않은 거죠? 4달 전쯤인가 장비들의 노후가 너무 심화되어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장비들이 어디 한두 푼입니까? 사장님께서는 꼭 거금을 들여서 이 장비들을 교체하냐는 식의 말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와이어를 더 단단히 묶고 또 청테이프를 붙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천부당 씨가 장비 수리를 미뤄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제가 누차 노후 사실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확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제 돈으로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지도 한 집의 가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판사님, 안전지일 씨의 증언에 따라 성박경 씨가 당한 와이어 사고는 여장부 기획사 측에 돈을 아끼겠다는 욕심 때문에 빚어진 사고였습니다. 회사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고 잠시 휴정한 뒤 다음 개정은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및 피고, 증인 모두 참석한 상태이므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원고 성박경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피고 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고 성박경에 대한 당사자 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세요. 성박경 씨, 언제부터 여장부 기획사 소속 스턴트우먼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신 거죠? 2010년 5월 1일부터 자질 검사와 면접을 치른 후에 2010년 5월 9일부터 여장부 기획사에 들어와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평소와 다름없이 촬영을 하러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와이어를 메고 높은 곳으로 이동한 후 뛰어내렸을 때 그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온몸에 깁스를 한 상태였고 이후 7개월 동안 재활치료와 휴식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그렇다면 당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배상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사님, 피고 여장부 기획사 법인 대표 천부당에 대한 신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고 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고 천부당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천부당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피고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천부당 씨, 성박경 씨가 회사에 처음 고용된 때가 언제죠? 2010년이요. 지금 그게 성박경 중요합니까? 씨의 스턴트 우먼으로서의 자질은 어땠나요? 아니 뭐 처음에는 잘 하길래 우리 기획사에 보배다 뭐다 했는데 그게 다 태생이 남자여서 그랬나 보네요. 아니 어쨌든 성박경만 믿고 온갖 지원이란 지원은 다 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래, 여장이 사면서 실력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으니까 좋았겠지. 그래서 네가 여자야 남자야? 천부당 씨는 진정하시고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계속 진행하십시오. 보통 스턴트 우먼들이 부상을 당하고 나면 언제 다시 복귀하죠? 대충 한 3개월 정도 쉬다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예전만큼의 시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니까 금방 그만두고들 하는데 성박경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저희는 그 상황을 걱정한 거라고요. 상황을. 판사님, 피고 여장부 기획사 법인 대표 천부당은
원고의 해고 과정에 있어서 원고와 회사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에게 해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천부당 씨, 성박경 씨를 해고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니, 척추골절이라고요. 척추골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회복 기간은 또 얼마나 길겠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지금 병원에서 8개월이나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그냥 스턴트 우먼으로서의 직업 생활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단지 성박경 씨의 부재가 길기 때문에 해고하신 건가요?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성박경의 평소 팀워크도 그렇게 좋지만 않았다고요. 팀워크 없는 스턴트먼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시 성박경 씨를 찾아가 그녀의 성전환 수술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회사를 나갈 것을 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지 당신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과 거부감으로 성박경 씨를 해고한 것은 아닌가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당신 회사 직원이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해보라고요. 안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진작에 말 안 했냐 이런 말만 할 뿐이지 우리 회사에서 알아서 나가라고 이런 말 한 적도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피고 측 제주신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고 측 증인 모우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세요. 모우혜 씨, 평소 다른 동료들과 성박경 씨의 사이는 어땠나요? Actually, not so good. 아무래도 박경희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많이들 부러워했죠. 근데 a little bit 동시에 jealous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다른 동료들이 성박경 씨를 불편해하진 않으셨나요? 박경희 불편하긴 했는데 불편해도 티는 못 냈죠. But these days 요즘 박경희 없으니까 저나 동료들이나 너무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모우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성박경 씨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왜 굳이 성박경 씨를 해고한 걸까요? Maybe 아무리 실력이 great 하더라도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거부감 들잖아요. 솔직히 컴퍼니 이미지 다운될 것도 걱정되고 여자끼리 있는 우리 스턴트 회사의 박경희 같은 존재는 좀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모혜 씨, 성박경 씨는 남자라고 느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반감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죠? 뭐예요? 진심이에요? 솔직히 지금 다시 와서 합숙생활 생각해보면 Oh my god, it's so disgusting. 성박경이 남자였다니 나 완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아무리 오픈 마인드긴 해도 아직 박경희 같은 트랜스젠더는 좀 그래요. 푸박경. 판사님,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에 의해 성전환자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력이 좋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봐요 원고 소송 대리인. 여장부 기획사의 취지도 모릅니까? 여장부 기획사는 여성 스턴트먼만을 채용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성박경은 본인이 남성이었던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입사했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현재 재판 중인 소송의 여성 유지. 스턴트우먼만을 채용하는 회사에서 성별을 숨겼다는 것은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장부 기획사는 자사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린 것뿐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현재 재판 중인 소송의 요지는 성박경 씨의 성별이 아닌 산업재해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요지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성박경의 성별이 이 재판의 시발점이지 소송 않습니까? 대리인 정숙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제주신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고 나불대 증인 무알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알콜 씨, 17일 밤 나불대 씨, 천부당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저희 셋은 오래전부터 그런 자리를 자주 가져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나불대 씨는 어떠한 연유로 성박경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까?
나불대 씨는 술만 마시면 유독 말이 많아집니다. 그나도 역시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런저런 말하다가 갑자기 나불대 씨가 천부당 씨를 보더니 너 참 대단해, 어떻게 그런 애를 받아줬어? 라고 하는 겁니다. 맨정신이었던 제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말하다 그냥 나온 말일 텐데. 판사님, 앞선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원고의 성전환 사실을 언급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성전환 사실 유출과는 무관합니다. 이상으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원고 측 증인 이로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 신문 시작하십시오. 이로운 씨, 성박경 씨에게 나불대 씨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불대 씨가 천부당 씨에게 성박경 씨의 성전환 수술 사실을 말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죠? 오후쯤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술이 끝나고 점심을 먹은 후에 각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커피 한 잔 타드리려고 원장실로 들어갔는데 원장님께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박경 씨가 트랜스젠더라고 하시면서 진짜 비밀이라고. 그렇다면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게 정확히 며칠이었죠? 18일이니까 아까 모알콜 씨가 얘기했던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군요. 이상 증인 이로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고 나불대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나불대 씨, 17일 날 무엇을 하셨죠? 예, 그날 친한 동료 무알콜이랑 천부당 씨랑 술 한잔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날 그렇게 술을 퍼마셔갖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더니 필름이 끊겼나 봐요. 다음날 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나불대 씨, 성박경 씨의 성전환 수술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셨죠? 그게 수술 전에 수술 기록표를 봤는데 성박경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있다고 그래요. 참, 그자 대단해. 그런 생각을 하다니. 아무튼 저는 어느 기사나 다름없이 그냥 수술 전에 환자에 주의할 점은 없나 해서 본 거지 다른 이유도 전혀 없었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천부당 씨에게 알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그렇게 그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집에 뻗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머리도 아픈데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 천부당 씨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씹었죠. 근데 계속 전화 오니까 받았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추궁을 하더라고요. 아니, 기획사 소속 배우가 트랜스젠더인데 그걸 아는 줄 알았죠 전. 아니 잠시만, 그걸 몰랐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알 권리를 그냥 애초에 알 걸 알려준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잠깐만요. 아니 애초에 성박경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걸 숨긴 거지. 그건 자기가 남자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자기 잘못 아닙니까? 아니 이게 왜 저한테 와야 됩니까? 전 이 재판에 설 이유가 없어요. 이 재판 정말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님?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요. 나불대 씨 진정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진정이야. 그럼 다음으로 원고 최후 변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여장부 기획사와 원고가 맺은 고용계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토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토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정정하겠습니다. 원고 성박경과 여장부 기획사가 맺은 고용계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토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박경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진행되었던 사실은 무효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불대 청년의설병원 원장 나불대가 성전환 수술 사실을 알린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청년의설병원 원장 나불대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3천만 원을, 여장부 기획사에게는 산업재해 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1억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부디 성박경 씨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피고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피고 여장부 기획사 법인 대표 천부당은 평소 성박경을 아꼈으며 이번 사건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부당 씨는 기획사의 대표로서 기업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기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성박경 씨의 부재로 인해 회사에 오는 손실을 고려하였을 때 여장부 기획사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공정한 판결로 여장부 기획사의 명성과 신뢰도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청기뇌설병원원장 나불대는 여장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병원의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기뇌설병원원장 나불대는 성박경 씨에 대한 어떠한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나불대 씨는 여장부 기획사 소속 스턴트먼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청기뇌설병원원장 나불대 씨는 전속계약을 맺은 병원의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2016년 9월 2일 오전 10시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부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9월 2일 오전 10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취향특별시 존중하고 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1043호 산업재해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피해보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원고 성박경이 여장부 기획사에 산업재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고 성박경이 여장부 기획사 입사할 때 작성했던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원고 성박경이 2015년 5월 17일 업무 도중 입은 피해는 증인 안전제일의 증언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호의 가에 해당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장부 기획사 법인이 성박경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피고 천부당이 언급한 원고의 장기간 부재로 인한 해고는 원고의 부상이 산업재해이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자사의 철칙에 따라 해고를 하였다는 주장 역시 원고가 법적으로 여성이라는 점을 볼 때 더더욱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원고 성박경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기누설병원 원장 나불대에 성박경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와 제71조, 민법 제70-50조,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해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나불대가 원고 성박경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성박경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따라 나불대는 원고에 대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4.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피고 여장부 기획사 법인은 원고 성박경을 부당한 이유로 들어 해고하였고 장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에서 본디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배상해야 하지만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 원고가 입사 면접 당시 자신의 수술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작합니다. 따라서 피고 여장부 기획사 법인은 원고 요구 금액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9천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합니다. 또한 피고 나불대는 원고의 민감 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했다는 점에서 원고 요구 금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여장부 기획사 법인은 9천만 원을, 피고 나불대는 1,500만 원을 원고 성박경에게 지급한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와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고 및 피고 측이 판결을 불복하면 판결 정보인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향특별시 존중하고 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1043호 산업재해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피해보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한민고등학교 모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팀 한민고등학교였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역시 고등학생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주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원고 소송 대리인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 원고 측에서는 산업재해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것을 원고 측에서 지금 청구하고 있으니까 입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입증을 하는데 지금 입증하는 게 주로 지금 증인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증인 말고 그 밖에 다른 증거를 제시한 거 혹시 있습니까? 산업재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와이어 고리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게 증 매도증인가요? 지... 여기 대본에 네. 안 나와 있어가지고. 대본에 작성되어 있는 제가 제출하는 증거 부분에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본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원고 측에서 입증하고자 제시한 증거들이 좀 구체적으로 뭐 네. 갑질 1호증은 뭐고 갑질 2호증은 뭐고 혹시 그거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증거로 제출한 그렇죠. 증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법원에 소송을 청구를 했으니까 네네. 그건 원고 측이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제시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그 처음에 보는 계약을 맺었죠. 이 네. 수도국민하고 그러면 고용계약서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죠? 네. 병원에 진단서라든가 치료비 내력 같은 거. 그리고 이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성전환에 관한 어떤 그 진단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정에 제출이 돼야지.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저 성박경과 여장부 기획사하고 고용계약을 맺을 때 작성했던 고용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요. 그리고 성박경 씨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피고 측에서 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성박경 씨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장부 기획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전혀 제가 물어본 건 네.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만 이야기하면 돼요. 저희는 고용계약서와 성박경이 법적으로 여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법적으로 여성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는요? 좀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입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피고 측에서는 피고 측 대리인 지금 원고 측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청구를 했어요. 피고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로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증인 말고. 피고 측에서는 성박경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과 성전환 수술 이후 복용하는 여성 호르몬제의 지속적 복용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재판부한테 물어볼게요. 재판부에서 아까 주문 읽고 이유를 읽으셨는데 그게 증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죠? 증인 말만 듣고서 그런 결론이 이렇게 내릴 수 있는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특히 그 아까 노일이의 진술 증인 신문할 때 그 진술을 그 CCTV 영상으로 네. 타격하는 그 장면 인상적이었고요. 또 실제 재판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이제 피고 소송 대리인이 네, 이렇게 격앙된 모습으로 자신의 자신의 의뢰인을 대리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원고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 근거로 되는 적용 법조를 지금 산재보상보험법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민법 750조를 근거로 하신 건지 혹시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근거로 든 조항이고요. 민법 제750조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불법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든 법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네. 저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제 그거에 기해서는 그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저희가 보험금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험금 신청해서도 다 손해를 다 배상받지 못했을 때는 이제 민법의 일반 법리로 가서 사용자에게 그 이상 초과되는 손해 발생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때 이제 사용자의 고의 과실 그리고 그 피용자의 그 상해와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법률의 관계를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또 재판 진행하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저희한테 이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 서류 같은 것도 다 적시를 해주시려고 해서 되게 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재판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손해배상액 산정을 앞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피고 측 중에 여장부 기획사 법인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원고 측에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산업재해 치료비나 위자료 등으로 1억을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부당해고 관련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9천만 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유를 보면 그 삭감 이유 중에 주로 내용이 부당해고에 관련된 손해배상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을 고려했고, 원고가 입사 면접 당시에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감안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걸 산업재해 치료비나 위자료 부분하고 나누고 부당해고에 관련된 손해배상 부분으로 나눠서 혹시 그걸 판단을 해서 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보아가지고 이게 산정된 금액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대신해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혹은 질문이 너무 어렵거나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럼 또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서 삭감을 한 것이고, 이게 부당해고에 대한 사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1억 원에 처음에 이제 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삭감을 하지 않거나 그 부분 거의 남겨놓고 이 나머지 부당해고에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심사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이 사람이 그 치료받은 영수증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게 산정이 돼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제시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게 그 피고 측 회사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 측이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을 다 인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팀 한민고등학교였고요. 자, 이제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아마 친구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은 다른 질의응답이 진행이 돼서 조금 살짝 진땀을 흘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임해줬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차렷, 공수, 회례. 감사합니다. 원고의 가정은 유해 화학물질인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공기를 통해 장기간 호흡기로 흡입하였고, 딸의 죽음과 아내의 폐소묘화의 원인을
피고의 가습기 살균제만을 몰아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가족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인 역시 싹싹 가습기 당번이 이 폐병의 원인이었겠군요. 있습니다. 원고 측은 지금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와 지 동료들 보시지에 어느 누구 하나 골골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만이 아닌 다른 요인들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세균과 물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 영향에 대한 제품 검사 의무도 없었습니다. 피고는 2012년에 이미 제재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인체에 안전한 양 제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이 침묵의 살인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